박영나, 네가 어떻게 나를 미행해? 재주도 없는 애를 사람 만들어 놨더니 운전기사랑 붙어먹어? 이 짓거리 하려고 약혼 안 한다고 했니? 엄마, 지금 제 걱정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간이식, 아빠가 알아도 돼요? 딸 영라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고성이는 황급히 꼬리를 내리고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 위험하고 끔찍한 계획을 박진석에게 서둘러 실행에 옮기는데요. 하지만 완벽하다 생각했던 자신의 계략이 나락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부자들 성재와 영라가 이미 그녀의 검은 속내를 전부 간파하고 덫을 놓고 있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이지환이 있었어요. 영라와 함께 웹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던 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가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지환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쫓겨나듯 작업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박영라. 성희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네, 엄마. 영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를 정면으로 마주 봤어요. 성희가 자신의 뺨을 때리려 했어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영라는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자동차 위치 추적기였어요. 네가 감히 내 차에 이런 걸 심고 뒷조사를 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같은 것도 딸이라고. 영라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엄마의 호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영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제 걱정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영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진 오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빠가 알아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은 지환을 곁에 두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꺼낸 것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항상 자신을 내려다보며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고성이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성희의 입술이 잠시 떨렸고 꽉 쥐었던 주먹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비로소 영라는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라를 노려보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영라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딸을 달래는 듯한 톤이었어요. 엄마가 내가 너한테 과했지? 영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했나 봐. 내 말대로 할게. 성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영라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작업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영라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그 고성이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물러섰다니요. 영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엄마의 차를 바라봤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분해진 거지? 영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화가 나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진 오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엄마가 우진 오빠의 수술을 숨기는 이유, 그렇게까지 비밀로 하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전 남편의 아들이라서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감출 이유가 없었어요. 영라는 문득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 회장, 자상하지만 원칙적인 아버지요. 회사를, 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아빠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는 거겠지.
영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라움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영라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 돼? 영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오빠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성재는 영라의 진지한 톤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 앞 카페로 와줘. 30분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분 후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라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성재는 그런 영라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오빠, 영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오빠랑 연락 안 하지?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성희의 전남편 아들, 자신에게도 의붓동생이 되는 한우진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 오빠가 지금 한국에 있어. 뭐,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간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준비 중이래. 영란은 성희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던 것, 지환과 함께 병원까지 미행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진이 입원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까지요. 성재는 말없이 영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오빠, 이건 내 추측인데. 영라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아빠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 그래서 간 이식도 비밀로 하는 거고. 성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라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우진이가 한국에 있고 간 이식을 받으려 한다고? 성재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며 최근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왠지 익숙한 장면을 은호에게서 들었으니까요. 은호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친엄마에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 그 오빠가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그 친엄마가 은호에게 접근한 시기와 방법이 너무도 계획적이었다는 지역의 의심까지요. 설마, 성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라야, 우진이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응? 청와대학교 병원인데 왜? 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미안, 영라야.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생겼어. 오늘 일은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성재는 카페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역아, 나야. 은호 친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가온재단 고성이라고 들었어. 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역의 목소리에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은호 친엄마가 우리 새엄마인 것 같다. 뭐, 그리고 은호 쌍둥이 오빠가 우진이라는 내 의붓동생이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확실해.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이야. 성재는 차에 올라타며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박진석의 저택 주방에는 한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성희는 남편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약 좀 다려드릴게요. 진석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여보, 당신은 정말 한결같이 사랑스럽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보. 제가 정성껏 다려드릴게요. 성희는 남편의 말에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성희의 표정은 싸늘해졌고 그녀는 작은 유리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죠. 성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약탕기 안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액체는 한약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조금씩, 천천히. 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약이 다 다려진 후 성희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남편을 위하는 아내처럼요. 그녀는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드세요. 하지만 그날 밤 성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성재가 이미 어머니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죠. 성재는 영라와의 만남 이후로 회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성희의 행적을 뒤쫓았어요. 아침에 성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엇을 하는지요. 조용히, 들키지 않게 그렇게 성재는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성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우진의 상태였어요. 청하대학교 병원, 그곳 VIP 병동에 한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요. 그리고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최근 공여자를 찾았다가 다시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역시 은호였구나.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성재는 계속 성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희가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한약을 다린다는 것이었죠. 남편 진석을 위한 보약이라고 했지만 성재의 눈에는 그게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한약을? 성재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한약을 다리던 성희가 작은 유리병을 꺼내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안에 투명한 액체를 약탕기에 떨어뜨리는 모습까지요. 성재는 그 순간을 조용히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놓치지 않았어요. 뭘 넣은 거지? 성재는 다음 날 아버지가 한약을 드시기 전 몰래 한약 일부를 빼냈습니다. 작은 통에 담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곧장 한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이 약 성분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재는 아는 한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한 일이에요. 혹시 이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한 게요? 네. 한약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나 독성이 있는 것 같은 거요. 한의사는 성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사흘이 지난 후 성재는 한의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재 씨,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한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성재는 한달음에 한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성재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한약에는 일반적인 보약 재료 외에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요. 무슨 성분인데요? 비소 계열의 독성 물질입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한의사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점차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재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성 중독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축적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를.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필요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원장님, 이 결과 보고서 사본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성재는 보고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며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역아, 고성이가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어. 뭐, 성희가 아버지 한약의 독을 타고 있었어. 비소 계열이야. 전화 너머로 지역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영나랑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리고 성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대로 끝낼 거야. 이번엔. 그날 저녁 박진석의 저택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재, 영라, 그리고 성희까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그릇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한약 드세요. 성희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 앞에 한약을 놓았어요. 진석은 신문을 접으며 한약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 고마워. 진석이 한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약은 잠시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진석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희도 성재를 쳐다봤어요. 영라 역시 오빠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요즘 집안일이랑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그 한약 어머니께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성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성재야? 어머니, 이 한약 직접 드셔보시라고요. 성재는 한약 그릇을 성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보약 더 좋은 걸로 섞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성희의 반응을 보기 위한 말이었죠. 성희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버지 드시라고 만든 거라 나한텐 안 맞아. 이걸 내가 왜 마시니? 그냥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확인하시게요. 성재가 계속 권하자 성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재야, 왜 자꾸 그러니? 난 괜찮다니까. 왜요? 뭐 드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석과 영라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성재야, 대체 무슨... 진석이 말하려는 순간 성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권유하는데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 안에 독약이라도 넣으셨어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석이 벌떡 일어섰어요. 성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성재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희만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성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난 아무것도. 그럼 드시면 되잖아요. 왜 못 드시는 거예요? 성재가 한약 그릇을 더 가까이 밀자 성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한약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성희 쪽으로 내밀었어요. 어머니, 정말 못 드시겠어요? 성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성재야, 농담이 지나쳐. 그만. 순간이었습니다. 성재가 한약 그릇을 확 들어 성희의 얼굴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성희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악, 한약을 뒤집어 쓴 고성희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안 돼, 나 죽어. 안 돼, 나 죽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극약이야. 해독해야 돼. 해독해야 돼. 성재야, 빨리 이거 좀 닦아줘. 응, 성재야. 성희는 입고 있던 고급 블라우스를 미친 듯이 북북 찢으며 피부를 벅벅 긁어댔습니다. 마치 독이 피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지금껏 우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석과 영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극약, 해독, 진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희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병원에 가야 돼. 다 사실대로 말할게. 빨리. 그녀는 성재의 바짓단을 붙잡았어요. 성재야, 제발. 엄마 살려줘. 하지만 성재는 차갑게 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찾으셨나요? 성재가 유리병을 성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바로 그 병이었죠.
고성이의 진짜 극약이 든 병이요. 성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옷을 만져봤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따뜻한 정도였죠. 이건 제가 어머니가 한약 타리기 전에 미리 바꿔놨어요. 이건 그냥 쌍화탕이에요. 성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희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벌린 채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 필요 없으세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거니까요. 성재는 유리병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진상을 파악한 진석은 천천히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당신 한약에 독약 넣었다는 게 사실이요? 진석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26년이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성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입 다물어. 진석의 차가운 말에 성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26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 날 속였군. 헌신이 아니라 내 회사 때문이었어. 진석은 성재에게서 유리병을 건네받았습니다. 작은 병을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걸로 날 천천히 죽이려고 했지. 아무도 모르게. 아니에요, 여보. 오해예요. 성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진석에게 기어가려고 했지만 성재가 막아섰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아버지. 성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한약 성분 분석 결과예요. 비소 계열의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서류를 받아든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소, 독성, 만성 중독, 생명 위험이라는 단어들이요. 이 여자가 정말. 진석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영란은 소파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였어? 영라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라야,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닥쳐. 진석이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더럽게 들리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성재는 우진에게서 고성희의 모든 전말을 전해 듣고 미리 함께 와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우진을 보고 성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진아, 내가 왜 여기? 엄마.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진아, 이건 오해야. 엄마가 설명할게. 다 내가 살려고. 그만하세요. 우진이 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것도 들었고, 은호. 아니, 제 동생을 속인 것도 다 알아요. 동생? 진석이 되물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버렸던.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동생을 엄마가 다시 찾아낸 건 제 간 때문이었죠. 동생 간을 빼앗으려고. 성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우진이를 위해서 한 거야. 네가 살아야 하니까. 성희가 절규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욕심 때문이에요. 우진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 형, 엄마가 저를 회장님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죠? 성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전 엄마의 도구가 아니에요.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우진아.
성희가 우진에게 손을 뻗었지만 우진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머니. 진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 집도, 돈도, 명예도 다 줬잖아.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낄 뿐이었죠. 26년 전 그날을 기억해. 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아픈 아이를 안고 택시를 잡지 못하던 당신을 내가 태워줬지. 진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 여보, 그게 다 연기였어? 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성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거짓말. 진석이 소리쳤습니다.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날 독살하려 할 수 없다고. 영란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오빠 우진의 슬픔을, 그리고 무너지는 가족을 보면서요. 성재는 차갑게 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탐욕에 눈먼 한 여자일 뿐이었죠. 성희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진석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석은 성희를 밀쳐냈습니다. 용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바라? 제발, 나 여기서 쫓겨나면 안 돼. 다시 밑바닥으로 가기 싫어. 성희가 절규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우아한 이사장도 자애로운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재산에 집착하는 한 여자의 민낯만이 남았죠. 이 집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진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네, 아버지. 어머니를 내보내라. 성재는 성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희는 뿌리치려 했지만 성재의 힘은 강했어요. 놓아, 놓으라고. 성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성재는 묵묵히 성희를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안 돼. 나 못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성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 성재야. 엄마 좀 봐줘.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성재의 차가운 말에 성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바깥은 차가운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나가세요. 신발이라도 신게 해줘. 필요 없어요. 성재는 성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맨발로 현관 밖에 서게 된 성희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영라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등이 꺼졌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성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앉아서요. 저택 안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멀어지는 울음소리요. 영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우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성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어요.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고개를 들어 진석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가. 아니다, 우진아. 진석이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어미는 용서할 수 없지만. 진석은 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는 살아야지.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저를 살리려.
네가 원한 게 아니잖아. 진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내 어미의 죄를 짊어질 필요 없어. 넌 그냥 살면 돼. 진석은 성재를 바라봤어요. 성재야, 우진이 간 이식 최고의 의료진으로 준비해라.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여자를 찾을 거야. 네, 아버지. 성재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도 성재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형. 응. 저, 이 집에 있어도 될까요? 우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동생이니까. 영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 우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진석은 새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역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은호한테 말해도 돼? 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이었어요. 고생했어. 지역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제 어땠어? 생각보다 힘들더라. 아무리 가짜 엄마여도. 성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26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쫓는다는 게 그래도 잘했어. 은호를 지켜낸 거야. 지역의 말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지만요. 은호한테 전해줘. 뭐, 이제 안전하다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성재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은호가 있을 방향을 생각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은호야.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문득 어렸을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던 자신을 지역이 구해줬던 날이요. 그때 지역은 자신보다 덩치 큰 아이들과 싸우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난 너 지킬 거야. 끝까지. 어린 지역이 했던 그 말처럼 이번에는 성재가 은호를 지켜냈습니다. 끝까지요. 결국 자신의 탐욕이 만든 덫에 걸려 넘어진 고성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26년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맨발로 쫓겨나는 그녀의 모습은 인과응보 그 자체였는데요. 상처 입은 우진을 따뜻하게 품어준 가족의 모습에서 우진의 건강과 빠른 회복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